요즘 두통이 심하신가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시진 않나요?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요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세요. 요즘 화가 나는 일이 많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어느 늦은 밤 50대 중반의 한 가장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후배들의 무례한 태도에 속이 뒤틀렸고, 마트에서 줄을 세치게 하는 사람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아내와 다툰 큰아이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래서인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일에도 금세 화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예전 같지 않게 몸이 무겁고 아픈 곳이 늘어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분노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정당한 분노도 있고, 때로는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밉니다. 하지만 그 화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도 특히 분노의 감정이 인체에 가장 해롭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화를 내게 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련성 질환과 소화기 장애까지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 때입니다.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고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슴앓이나 화병이라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화를 습관적으로 내는 사람은 결국 체질이 산성화되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화라는 감정이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 이것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공자라는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를 다른 이에게 옮기지 말고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깊은 말인지요. 공자는 분노라는 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집에서 가족과 다툰 사람이 직장에 와서 동료에게 화를 냅니다. 그 동료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화를 전달합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한 사람의 분노가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망쳐놓는 것이죠. 공자는 이런 분노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를 내지 않으면 바보 같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을 흘려보낼 것인지. 화를 낸다면 그것은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독을 마신 것은 나 자신이고 상대방은 멀쩡합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 부당함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판단력을 잃고 관계를 망치고 건강을 해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했고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화를 낼 때 그 화는 누구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느냐? 젊은 스님은 상대방에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가장 큰 해를 입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 말을 듣고 젊은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화를 낼 때마다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화를 내고 나면 자책이 밀려왔고 관계는 멀어졌고 몸은 지쳤습니다.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화를 내면서 한 말들, 화를 내면서 한 행동들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날 때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답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독이 됩니다. 공자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화를 다른 이에게 옮기지 말라. 이것은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안의 분노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그 순간 잠시 멈춰 서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화를 낸다면 이 상황이 좋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분노는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감정입니다. 마치 몸에 열이 날 때 염증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더욱 움츠러들었고 가정의 분위기는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다른 방으로 가서 마음을 진정시킨 후 아이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온해졌다고 했습니다. 늘 머리가 아프던 것도 사라졌고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분노는 문제를 가리는 연막과 같습니다. 화가 나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분노를 가라앉히고 나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의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갈등과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분노를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화를 다른 이에게 옮기지 말라. 이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요. 분노의 전염성을 경계하고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나도 무례하게 행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한 버스 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무례한 승객들을 상대해야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럴 때마다 화가 났고 집에 가서도 그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다르게 생각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무례한 것은 저 사람의 문제다. 나까지 그렇게 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날부터 그분은 무례한 승객을 만나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무례한 승객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의 친절함이 승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 자신도 훨씬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일이 즐거워졌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반응이 상황을 만듭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분노로 반응하면 상황이 악화되고 평온함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개선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거칠음은 거칠음을 낳고 부드러움은 부드러움을 낳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공자는 또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를 내고 후회하고 또 화를 내고 후회하는 악순환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는 습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비판을 받으면 화를 낸다든지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낸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관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할 때마다 화를 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얼어붙었고 조직의 분위기는 경직되었다고 합니다. 실수를 숨기려고 하는 문화까지 생겨났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그분은 자신의 패턴을 되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화를 낸다고 해서 실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는 대신 대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자.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다고 합니다. 실수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분노의 패턴을 바꾸려면 먼저 그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화가 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만이 유일한 반응은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잠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로 벽을 부술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분노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분노에 휩쓸려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분노를 지혜롭게 다루는 길을 택할 것인지, 불의에 대한 분노를 정의로운 행동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개인적인 원한을 자기 개발의 동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매일 분노에 차 있던 한 청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노는 그를 병들게 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화만 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 분노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결국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적인 감정이 평생의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한 말 한마디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고, 순간의 분노로 인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분노라는 독소를 계속 받아들이면 몸은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위궤양, 고혈압,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도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분노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 분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세요. 둘째,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화가 날 때는 절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중요한 말을 하지 마세요. 잠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셋째, 근본 원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 것이 정말 눈앞의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인지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작은 일에 크게 화가 나는 것은 다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필요한 상황인지, 환경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 마음가짐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화를 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화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분노라는 감정 뒤에는 보통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받음, 두려움, 좌절감, 외로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는 이런 근본적인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성적이 나쁠 때마다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들은 주눅이 들고 더 자신감을 잃어갔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왜 아들의 성적에 그렇게 화가 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은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실패할까봐 두려워서였다는 것을요. 그 두려움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화를 낸 것은 네가 힘들어할까봐 걱정돼서였어. 미안해. 그날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분노는 2차 감정입니다. 그 뒤에는 항상 1차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 두려움, 슬픔, 외로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화를 다루려면 이런 1차 감정들을 찾아내고 다루어야 합니다. 공자의 시대나 지금이나 분노라는 감정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지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다른 이에게 전가하지 말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고 관계를 해치고 건강을 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파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성장과 치유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건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행복이 달라집니다.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이 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감정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하나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검은 늑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평화로 가득한 흰 늑대다. 매일 이 2 늑대가 싸우고 있어.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노인이 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우리 마음속에도 2마리의 늑대가 있습니다.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분노와 증오에 먹이를 줄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평화에 먹이를 줄 것인지.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화가 나는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구구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소인은 의를 부끄러워한다. 작은 일에 연연하며 화를 내는 것은 소인의 행동입니다. 큰 그림을 보고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군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감정을 다루며 자신과 타인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여파는 오래 갑니다. 화를 내고 난 후의 후회, 관계의 상처, 건강의 악화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분노를 지혜롭게 다룬 후에 오는 평안, 깊어진 관계, 향상된 건강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쁨을 줍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은 분노를 버리는 것입니다. 환자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원한과 분노를 놓아버리자 몸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도 병듭니다. 분노라는 독소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면 몸의 건강도 회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평안한 마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치유력을 증진시킵니다. 화를 버린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니까요.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화를 다른 이에게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분노의 연쇄고리를 끊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분노는 마치 뜨거운 석탄과 같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면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분노는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분노를 더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되지 않고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분노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루하루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깊게 숨을 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화가 내게 도움이 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분노에 매달리는 것은 과거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바뀌면 전체 상황이 바뀝니다.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평온하면 주변도 평온해지고 우리가 분노하면 주변도 거칠어집니다. 분노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안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분노의 연쇄고리를 끊고 평안의 연쇄고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분노 대신 평안을 선택하는 것, 화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라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분노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공자의 말처럼 화를 다른 이에게 옮기지 말고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평안의 연쇄고리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만들어 갈까? 분노가 나를 이끌게 할 것인가? 아니면 평안이 나를 이끌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화는 결국 병이 됩니다. 하지만 평안은 약이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